안녕하세요. 2월 2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부에 있는 관계로 이 장소가 조금 목소리가 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사의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이 부분을 각각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호적이었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이 쓰신 건데요. 한번 볼까요? 2021년도에도 고성장이 예상된다. 매출액 영업이익 51%, 64% 증가 예상. 셀트리온의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8조 원, 그리고 1.2조 원으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레키노라를 3천억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원래 6천억 매출액 비중을 잡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각각 반반씩 해서 3천억을 플러스시킨 것 같아요. 사실 레키노라 빼고도 2.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여기에 이제 레키노라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3천억을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트룩시마의 성장과 고농도 휴미라 유플리마 생산이 증가하고 코비드 치료제 레키노라의 수출액은 6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기존의 예측치 3천억 원에서 2배로 상향한 것이다. 1인당 치료제 가격 200만 원에 60만 명의 투여를 가정한 것이다. 셀트리온 부분의 매출액은 이중 55%로 추정한다. EU와 FDA에서 상반기 내에 긴급 사용 승인 및 조건부 허가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릴리와 리제네론의 치료제와 가격차가 크지 않고 150만 명에서 300만 명 분의 생산을 예상하는 회사 측의 기대를 감안하면 당사의 추정치는 보수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지금 허가되는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이죠. 상반기 아니라 지금 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제 2월 달이 끝났기 때문에 3월, 4월 며칠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지금 허가가 날 걸로 승인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50만 명분에서 회사가 300만 명분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분을 60만 명으로 지금 계산한 거죠. 예, 정말 최소량이 아니라 사실 최소량은 150만 명분에서 그리고 300만 명, 기본 300만 명 플러스 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지난 4분기 실적은 레케노라주 개발 비용을 제외하면 예상치 부합.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4,987억 원, 1,648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 대비 영업이익이 하회했다. 하지만 레키노라주 임상에 따른 추가 비용과 트룩시마 수율 개선 등 일회성 비용이 400원에서 500원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예상치를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의 손익이 예상보다 하회한 이유도 환율 변동에 따른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기대되는 2021년 글로벌 빅파마의 위상 강화 예상.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선도업체로서의 셀트리온의 위상은 처방 중인 약품들의 3상을 게시한 4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들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면서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빅파마들에 이어 코로나19 치료제, 항체 치료제 해외 공급에 성공하면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상반기대로 레키노라의 수출이 국가별로 체결될 것으로 판단한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기회는 바이, 목표 주가는 40만원을 유지한다. 가장 긍정적으로 나온 그런 보고서예요. 이분 지금 사실 성장주 세트에서 좀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그쵸? 2차전지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중요한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기 직접 말씀하셨어요. 보수적으로 잡았다. 매우 중요한 건 앞으로 이게 가장 잘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른 보고서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잘 나온 보고서도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8조 원에 1.2조 원 영업이익. 자, 이거는 플러스 알파 택도 없는 저는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잡았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목표 주가 또한 그에 맞춰서 가는 거죠. 지금 오늘 29만 원대에서 주가가 놀고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인 것 같아요. 극단으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까 그 부분 유진투자증권의 그 보고서가 가장 긍정적이었다면 이 보고서가 가장 조금 안 좋았나 볼게요. 셀트리온 4분기 실적이 바닥이기를 바라며 선민정 연구원을 쓴 거예요. 4분기 실적이 바닥. 네, 좀 말부터 조금 그렇죠. 4분기 어닝 쇼크한 실적 시현.
어닝 쇼크. 예. 셀트리온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쭉 나와있던 부분 빼겠습니다. 컨센서스를 27.1%로 하회하는 어닝 쇼크한 실적을 시현하였다. 매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코비드 치료제인 레키노라주의 생산 태문으로 분석된다. 셀트리온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현지에서 실제 판매되기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납품되면서 매출과 이익 시현이 가능한 회사인데, 레키노라주의 경우 국내 판권은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조건부 판매 허가를 획득하기 전까지 제품은 생산하지만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의 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비용 면에서도 4분기 레키노라주의 임상 비용이 집행되면서 연구 개발비도 전년 대비 무려 90.3% 증가한 651억 원이 발생, 어닝 쇼크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년비 매출액은 63.9%, 영업이익은 88.4%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쵸? 일회성 비용 때문에 4분기에 약간의 비용이 증가했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을 쇼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제품만으로는 성장의 한계. 셀트리온 그룹주의 실제 매출은 헬스케어 매출액, 올해 기존 주요 제품인 유럽 시장 램시마,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트럭시마 전년 대비 모두 감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 좀 짧게 먼저 언급하고 갈게요. 램시마가 유럽 시장 점유율이 60%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저의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 중요한 건 얘네가 줄어들게 돼도 계속 신규 환자가 증가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유럽 시장의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 자가면역 시장의 신규 이장은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북유럽, 이 북유럽에 우리가 이 단가가 낮은 북유럽에 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매우 선방한 거죠. 그쵸? 또한 원화와 같이 환율에 대한 초강세였잖아요. 그래서 매우 선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특히 미국형 트루시마의 경우 경쟁 제품이 룩시엔시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점유율 확대, 매출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릭툭산의 세 번째 바이오 시밀러인 암젠사의 리아브니가 출시된다면 점유율 확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올해 셀트리온 그룹의 성장색은 전적으로 신제품의 매출 규모의 확대에 달려있고, 램시마 SC와 올해 2월에서 정식 시판을 확답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리마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3분기부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이 지속되는 기간은 경쟁 제품 출시 여부와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를 봤을 때 고작 1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고작 1년 정도란 표현을 하셨어요. 좀 자극적이신 것 같죠? 결국 바이오시밀러 제조사가 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신제품을 출시해야 하고, 셀트리온은 올해 휴밀라 바이오 시밀러를 시작으로 매년 해마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등 신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중간에 다 까놓고 마지막에 조금 좋게 표정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바이오시밀러가 고작 성장이 1년 정도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유럽에 출시해서 먼저 폭발적인 성장을 냈죠. 그 다음 미국 시장을 진출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내죠. 그 다음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또 성장을 해서 출시를 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또한 기본적으로 자가면역 기준, 그리고 전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트록시마 기준으로 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아직 20%입니다. 아직 성장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경쟁 제품인 룩시엔스하고 지금 암젠의 바이오시밀러, 얘네는 적응증이 지금 제한돼 있죠. 우리 트룩시마가 유일하게 RA, 그리고 또 하나 적응증이 추가가 되어 있고 병역요법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을 유일하게 갖고 있고요. 다발성 유가종, 그죠? 그리고 병역요법, 이 부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성장이 있고, 또 하나가 회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
하나 더 설명을 할 게 이 오리지널 신약하고 특허가 끝나게 되면 시밀러가 이제 붙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오리지널가 좀 낮추죠. 시밀러가 출시를 해서 경쟁을 해요. 그러면서 시장 파일을 좀 더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나갈 수 있겠죠. 계속 얘네가 가격을 낮출 거예요. 서로 가격 경쟁이 줄어들다가 가격 경쟁이 멈춰지는 시기가 있어요. 더 이상 낮춰지지 못하는 시기. 시장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처방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고령화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더 이상 처방량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또한 제조사의 원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리고 이번 부분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시기도 오겠죠. 셀트리온이 무서운 건 또 하나가 뭐냐? 확대되는 전 세계 직판 체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직원 증가세, 500개 기업 소속 제약바이오 기업 중 직원 증가율 1위.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램시마 SC 프랑스 출시 첫날 처방 이뤄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직접 판매 중인 바이오약품 램시마 SC가 프랑스에서 첫 처방이 이뤄졌다고 17일 밝혔다. 전 세계 셀트리온의 직판 체제가 바로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레키노라주의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은 셀트리온 입장에서 상반기 성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 것이 레키노라주라고 볼 수 있다. 1월 13일 셀트리온은 시장의 기대를 한껏 높였던 레키노라주의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하였다. 시장의 기대가 과했던 탓으로 다음날 주가는 무려 7.6%나 하락하였다. 국내에서는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전체 확진자 수가 9만 명도 채 되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 레키노라주의 매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레키노라주로 셀트리온의 실적이 개선되려면 미국이나 유럽 등 환자 수가 많고 시장 규모가 큰 곳으로 진출해야만 한다. 현재 임상 데이터만으로는 레키노라주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 사용 허가 승인을 획득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이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 생산 계획이 150만 명분에서 300만 명분이라는 거다. 국내 시장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렇게 많은 레키노라주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 셀트리온은 레키노라주의 미국과 유럽에서의 긴급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 레키노라주의 미국 유럽 시장의 진출은 바이오시밀러 한계를 넘어 분명 셀트리온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 여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좀 답답하죠. 임상을 직접 담당했던 루마니아 담당 의사 또한 그리고 한국에서 임상을 담당했던 의사 또한 매우 훌륭한 약이다. 특히 루마니아 의사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회사에도조차 경쟁사와 동등 이상의 효능이 있었고 안정성은 더 훌륭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부분 갖고 지금 회사가 미리 지금 먼저 10만 병분을 만들어 놓고 국내는 이미 원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어차피 셀트리온은 매출의 대부분이 다 해외. 처음부터 회사가 탄생할 때부터 매출은 해외를 보고 세계를 상대로 해서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 36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쵸? 지금 2021년 예상 매출 2조 5,800억 정도 나왔죠? 자, 레키노라는 아예 다 뺀 것 같아요. 그쵸? 자, 기본적으로 일회성 비용이에요. 레키노라 개발비, 1공장에서 레키노라 생산하느라고 다른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의 공통점이 레키노라 생산으로 인해서 다른 기존 바이오시밀러가 제품 생산이 좀 덜 냈다. 그리고 개발비 등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간단하게 목표가가 36만원이에요. 대부분 이래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포인트만 좀 볼게요. 레키노라의 첫 공정 베리데이션 배치 생산율이 낮아 원가가 높아지는 영향을 미쳤으나 상대적으로 원가를 높은 램시마 I 비중이 정맥주사 비중이 11%로 전분기 대비 23% 낮아졌고 고마진은 램시마 SC가 25%, 트룩시마가 19%로 원가율 상승을 방어했다. 추후 레키노라가 상업 생산하게 된다면 다시 생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의 다른 보고서들은 차이점이 거의 없어서 2021년도 2조 3,600억 그리고 목표 주가 36만원으로 잡았어요. 자, 네, 좀 증권사들이 목표치가 매우 거의 작죠. 자, 그 다음 메리츠인 것 같아요. 메리츠 셀트리온 일회성 요인으로 컨센 화해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4분기 뭐 영업이익 쭉 나오고 매출형 영업이익 나오고 컨센서스 27% 하회에 레키노라 개발비와 트룩시마 수율 개선 과정 중 일시적 원가율 상승이 원인. 자, 2021년 램시마 S 출시 확대와 유플라이마 출시 효과 기대. 상반기 레키노나 유럽 및 긴급사용 허가 신청 및 모멘텀 존재. 모멘텀이 아니라 이거를 모멘텀이라고 좀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신약 항체 바이오 신약이 지금 한국 기준으로는 항체 신약이 처음 나왔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승인이 되겠죠. 그리고 쭉쭉쭉 뻗어 나갈 겁니다. 150만 명분에서 지금 320만 명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CMO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은 손꼽아 기다리는 수출 소식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적정 주가 뭐 36만원 대부분 비슷해요. 네, 정말 에휴. 2021년 연간 매출액은 2조 1866억 원, 영업이익은 9698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거 레키노라 빼도 너무 보수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36만원. 이것만 해도 너무 보수적인데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유안타 증권이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목표 주가 37만원. 그리고 2021년 매출액 2조 2천억 원. 네, 매우 보수적이었던 그런 증권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며칠 전 나왔던 이데일리 기사예요. 이 부분 분명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 300만 분 생산해 보니 레키노라주 예상 매출액 7조 2천억 원에서 21조 6천억 원. 이 부분 추후 확인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릴리하고 이 공급가액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수출 공시 나오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증권사에 오늘 보고서들을 하나씩 좀 훑어봤는데요. 일회성 비용, 1공장 레키노라 생산, 그래서 기존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매출이 감소했고 추정치 대비 이익이 감소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어요. 그쵸? 지금 원래 레키노라 빼도 2.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여기서 레키노라가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최소 150만 명분에서 300만 명, 여기서 320만 명분 얘기 나오고 있죠? 플러스 CMO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쵸? 이 부분이 지금 2021년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 잠깐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의 오늘 주가예요. 29만 4천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PER이 79.46배입니다. 정말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삼성 SDI의 PER입니다. 239배예요. 셀트리온 80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얘보다 성장성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요. 수익성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 예전에도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얘보다 성장성, 수익성 다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겠지만 2021년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펀더멘탈이 동반되는 기업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실적의 가치에 실험을 하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는 29만원대에 있는 지금 주가는 2021년도에 실적을 단 1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 실적을 반영했다고 한다면 1조 8천억대 매출 기준으로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2.5조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 기준으로는 지금 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레키노라가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실적 성장폭은 분명히 매우 큰 성장폭을 보일 것이라 확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수출, 그죠? 수출 소식이 무엇보다 승인, 그죠? 이 부분을 공시로서 우리가 뉴스로서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지금 이 투심을 지금 조금 회복시키는데 매우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희망회로라는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 셀트리온에
셀트리온의 저는 펀더멘탈, 그쵸? 이 펀더멘탈을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 경쟁력이죠. 그리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 영업이익, 이 순위, 앞으로 2021년, 2022년, 23년, 앞으로 계속 회사가 가면서 벌어들일 펀더멘탈과 이 순이익을 저는 기준으로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자의 마음가짐으로서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희망으로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반드시 현실회로가 될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기운 내시고요. 또 다음번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